자,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도 셀트가 또 양봉을 냈네, 그죠? 양봉을 냈고, 또 주가도 어쨌든 플러스를 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봉이, 오늘 셀트가 시초가를 좀 낮게 시작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죠? 시초가를. 그러니까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또 크게 하락세를 보여줬으니까 셀트리온도 좀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정도로 끝났으면 저번에 11월 말에도 그죠? 11월 말에도 이제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해서 상대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날이 이제 11월 29일이었죠. 저가가 어쨌든 뭐 17만 5천원 17만 1,500원에 시작을 해서 종가가 17만 5천 6,500원에 끝났으니까. 근데 오늘도 장중 이제 저점은 오히려 그때 저점을 살짝 깨기도 했어요. 그죠? 오늘 17만 500원까지 갔었으니까. 또 장중 고점도 어쨌든 뭐 17만 6천원까지 가도 됐고. 그래서 어쨌든 뭐 아쉬운 대로 이 봉 자체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도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만약에 오늘 지수가 뭐 한 플러스 10포인트만 됐어. 셀트는 오늘 또 저번처럼 장대 양봉을 쭉 하나 뽑아오면서 또 안정감을 좀 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좀 시장이 너무 좀 아쉬운 게 아니고 시장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위기의 셀트리온, 요즘 제 이쪽 유튜브에 이런 막 제 제목을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많이 보고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위기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죠? 배낭위에 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또 이렇게, 개인들은, 그죠? 좀, 겁을 먹는 건지, 파는 건지, 또 이쪽에 이제, 일부 유튜버들도 이걸 보면서, 그죠? 좀, 안에 다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때 제목만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우리만 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셀트의 주주분들이 다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좀 생각하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셀트가 지금 뭐 시장에서는 밖에서는 위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글로벌 주식시장도 위기임과 동시에 셀트리온도 지금 뭐 모든 부분에서 그죠? 근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또 1조를 육박한답니다. 1조를 육박한 회사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건지, 그래서 개인들은 위기의 셀트리온을 보면서 계속 떠나가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떠나가지 마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저축을 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따가 이제 오늘 수급적인 부분, 좀 그런 부분들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유료 특강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셀트리온의 이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 또 과거의 셀트리온이 제가 냄시마 허가가 나오기 전에 저는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는지, 그죠? 또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앞으로 버텨 나가야 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제가 특강으로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일봉상은 어쨌거나 뭐 양봉을 2개를 냈고, 주봉도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수요일날 요즘 뭐 워낙 이제 막 시끄러우니까, 그죠? 저도 막 골치가 아파, 막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휴대폰을 좀 또 안 보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주봉상도 오늘 원래 수요일 날은 이제 셀트가 빨간 장미 날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주봉상 양봉을 딱 냈어, 그죠? 냈어. 그래서 이번 주도 지금 뭐 지수가 좀 빠져서 그런 것이지, 어쨌든 이번 주에 주봉상 양봉을 아무튼 내고 좀 끝내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게 어려울 때가, 지금 시장이 뭐 안 좋을 때는 좀 덜 빠지면 또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수급도 조금 또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은 또 의미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쪽을 외국인들도 크게 팔았죠. 오늘 뭐 하이닉스가 오늘 이따 차트 보면 좀 8만 원을 깼어요. 하이닉스가, 여러분. 오늘 뭐 외국인들 요즘 뭐 반도체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좀 팔고 있지만은, 그죠? 좀 심하게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희망이 보이는, 주식시장도 사실은 상저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저하고. 셀트는 상하고
그죠? 상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12월 달 쭉 특강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셀트 가지고 있는데 뭘 걱정입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게 걱정이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현대차 가지고 있는 게 걱정이고, 그런 거지. 셀트 가지고 뭘 걱정을 해요? 그 걱정하는 분류들의 이런, 그죠? 위기를 자꾸 조작하는, 그죠? 분란을 조작하고 위기를 조작하는 공매도 세력과 같은 그런 분류들의, 어제도 제가 그 기사 하나 봤잖아요. 어제, 그죠? 김우중 셀트펜은, 그때도 셀트펜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 가면은 항상 주식시장 그래요. 주가가 또 올라가면, 그죠? 전부 다 내가 추천했다고 그러고, 전부 다 셀트가 채우라고 그러고, 다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지수가 오늘 10포인트, 그죠? 최근에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제 2382포인트예요. 그죠? 차트를 먼저 한번 살짝 볼게요. 지수적인 차트를. 자, 지수를 보면 사실 뭐 지수가 그렇게 최근에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하락이 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영 기분 나쁜 모습이에요. 그죠? 이것도 지금 쌍봉을 딱 만든 모습, 쌍봉. 그리고 좀 주가가 쭉 내니까 이게 이제 MSCI 리밸런싱이었고, 그날 밤에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해서, 그죠? 주가가 그 다음에 아침에 갭상승했지만 결국은 밀렸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쌍봉일 가능성이 많아, 코스피 지수도. 근데 이제 저점이 사실은 이게 2400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거 깨버렸잖아요. 깨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2300 한 30까지는, 그죠? 밤에 문을 열어놔야 돼요. 반등이 뭐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연말까지 어쨌든 개별 부분에 이제 분류,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해야 될 그런 이제 흐름인데, 어쨌든 지수가 아무튼 지금 4일 연속, 그죠?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결국은 어제도 개파락, 오늘도 어쨌든 하락이 좀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수가 이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지수 부분 요걸 이따가 정보 한번 볼게요. 자, 지수 부분.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이제 약간 고점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한 또 2만원 정도, 이 정도 올라가면 물량 좀 줄여서 놓고 보자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삼성전자도 오늘 결국은 하락, 6만원을 깨면서 지금 또 더 밀려 내려갔고, 오늘 LG전자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죠?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LG전자를 좀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애플카,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애플카가 결국은 제한적이죠. 고속도로에서만 운행을 할 수 있는, 또, 그것도 기간도 이제 2025년이었겠지만 2026년까지. 그래서 오늘 LG전자 그동안에 좀 올랐었는데 오늘 7% 급락을 좀 가져갔고, 그럼 뭐 카카오, 하이닉스는 오늘 2.5%나 급락이에요. 그죠? 78,900원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그게 크게.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바이오 쪽도 보면은 요즘 바이오는 그 편을 갈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제약하고, 그죠?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주들,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또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쪽이 올랐잖아요. 그죠? 오늘은 또 반대로, 쌈바도 모르고, 오늘은 또 그쪽이 내리고, 오늘 이제 기술 수출주들, 뭐,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이라든지,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이런 쪽들, 이런 쪽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요 부분을 한번 이제 보면은, 자, 우선 이제 000660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를 깼어요. 이제 이게 깨면은 여러분들, 그죠?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나 또, 실적이라든지 또, 지금 반도체 경기. 뭐 오늘도, 어제도 이제 그 바이든이 TSMC 공장을 방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이 저점을 깼다는 것은 여기 앞으로 이제 8만원대가 또 저항대로, 그죠?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이닉스가. 그럼 지수 부분에서 좀 불안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도, LG 에너지가 시총 2위니까, LG 에너지도 좀 하락을 하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전자는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오늘 양봉을 내면서. 전자 같은 경우는 뭐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57,000원을 또 크게 하회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전자도 지금 정확하게 쌍봉을 좀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셀트도 쌍봉 이후에 지금 주가가 뭐 어쨌든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먼저 셀트가 좀 선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락도 선행, 또 주가의 상승도 선행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셀트가 얼마만큼 이제 오늘 어쨌든 뭐 바쳤으니까 또 상승세를 좀 만들어 주느냐. 근데 셀트는 이제 12월 달은 어쨌든 뭐 또 호재성 부분의 재료 부분에서는 또 배당 부분도 있겠으나 아무튼 미국 FDA의 승인 앤드 신청 부분, 그죠? 또 12월 달에 이제 매출 계약도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삼성바이오가 이게 주가가 회복을 지금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회복을 하는가 싶은데 오늘도 이제 또 밀려버렸거든요. 그저께 이제 급락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보면은 거의 뭐 고점은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90만 원대 초반. 뭐 90만 원대 초반에서 삼성전자도 뭐 목표가가 뭐 120만 원이 뭐 어쩌고 아무튼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도 지금 조금 이제 기력을 잃은 그런 흐름이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쪽에 066570 LG 전자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죠? 최근에 애플카 관련 부분에서 또 이제 이쪽은 이제 전장이니까. 근데 오늘 뭐 애플 악재가 나오면서 한번 얻어맞았고, 그죠? 얻어맞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를 좀 눈여겨보라고 제가 그랬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그냥. 뭐 단기로 한번 조금 일부 또 자금이 있으면 이런 종목 좀 매수해가지고, 그죠? 매매 좀 해서 수익 난 금액으로 또 쉘터 저축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 많이 좀 언급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시장 부분이 좀 그런데, 자, 오늘 보면 이제 수급적으로는 참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수급의, 그죠? 아킬레스가 어쨌든 연기금이 항상 오전에는 매수를 해요. 근데 오후에 가서 꼭 팔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고점 대비 계속 밀려버리고. 반면에 이제 이쪽에 금융투자 쪽은 또 오전에는 좀 매도하다가 또 오후 가면서 매수를 하는데, 근데 지수를 돌려 세우지를 못하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연기금도 연기금이지만 연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944, 그러니까 최근에 사모펀드가 계속적으로 주식을 많이 내다 팔죠. 근데 오늘 셀트는 보니까 사모펀드가 매수해요. 그게 누가 삼성창고 애들. 내일 또 누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식들. 자, 그리고 이제 투신들도 요즘 계속 매도. 그러니까 액티브 쪽이 계속 10월달부터 해서 매도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는 거. 연기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것은 LG 에너지가 그래도 플러스를 좀 내서 그나마 지수가, 그죠? 크게는. 만약 오늘 여기 뭐 에너지까지 뭐 좀 크게 밀렸으면 지수가 오늘도 한 20% 빠져버렸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이 20일을 이탈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탈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미국이 어쨌든 그 다음 주가 이제 금리 0.75. 근데 이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미국이, 이 고용이 튼튼하고 좋아지면서 결국 이제 긴축의 정책 자체가 좀 약간 장기화될 것이다. 그런 이제 우려감도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기조를 계속 가져가는 정책에서 경기 침체는 무시해버리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크게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요동치는 과정에서는 이런 그 FOMC 의원들의 이런, 그죠? 의원들의 이런 발언, 강경 발언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냐 하면, 이 이제 투자은행의 그 CEO가 경기 침체 부분의 말을 좀 계속 내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JP모건, 그죠? JP모건 CEO가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뭐냐?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골드만 CEO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경기 침체가 시장을 위험하게 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막 해내. 그래서 이제 어제 주가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FOMC 의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강경 발언이었지만 요즘은 이제 투자은행에서 또, 그죠?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그러니까 JP라든지 골드만도 이렇게 지금 내뱉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행인 것은 또 유가는 좀 WTI 같은 경우는 뭐 74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경기 침체 부분에서 은행주도 또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도 20일 이평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일이 이제 셀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0일 위에 주가가 있으면 항상 전고점 돌파를 시도해서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20일 밑에 있다는 것은 전고점 돌파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나스닥도 20일을 어제 깼고, 그죠? 다우 같은 경우도 어제 20일을 깼거든요. 그럼 다우도 이제 빠져도 기술적 반등, 이 고점 돌파하기가 이제 힘들다는 뜻이죠. 그럼 연말까지는 큰 그런, 그죠? 상승 부분은 조금 또 어제로 봐서는 20일을 깼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다우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이 올라서 최소 다우도 뭐 한 32,700까지는 빠져도 상관이 없을 듯 해요. 그죠? 근데 나스닥은 이제 그동안 오르지 못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크게 이 갭, 만약에 이제 빠진다면 이 갭 정도가 어디예요? 이 갭 정도가 뭐 다시 1,500포인트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11,000포인트. 그래서 요 부분에서 좀 지가 됐으면 좋겠다. 저점을 완벽하게 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또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큰 폭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매파적인 부분에서 뭐 골드만이든 JP든, 그죠? 주식 망가뜨리려고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그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 시장 부분에서도 아무튼 가장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게 반도체다. 삼성전자도 저점을 깼지만은 특히 하이닉스가 지금, 그죠? 하이닉스가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하이닉스가 이게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셀트가 오늘 제가 요 말씀드린 부분을 저 수급 잘 보셨죠? 보셨고 자, 오늘 이제 기사가 어제는 이제 제가 또 이런 좋지 못한, 그러니까 어제는 주가를 누르려고 새벽부터 이놈들이 움직였죠. 또 오늘은 어쨌든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내년에 바이오 시밀러 성장으로 영업이익이 1조 육박한다. 지금 이제 제일 좀 작게 잡아놓은 데가 삼성이에요. 삼성은 내년에 보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강의 때 한번 언급을 드릴 거예요. 영업이익이 한 8조 6천억 정도. 8,600억 정도. 그죠? 삼성이. 상당히 이놈들은 뭐 과거부터 동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매출은 삼성이 한 2조 5천억. 올해 2조 4천억인데 내년에 2조 5천억이 말이 됩니까, 이 자식들? 자, 이렇게 해놔야지 겁먹고, 그죠? 어차피 셀트가 성장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내년에 족쇄가 풀립니다. 족쇄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위기를 조작하는 거예요. 위기의 주식이 지금 내년에 영업이익이 1조를 육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올해 것도 반영 안 됐죠. 내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같이 반영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FM 가이드에서는 올해 내년에 뭡니까? 영업이익이 한 9,500억. 그죠? 자, 이건 이제 보면은 자, 내년 1조 육박. 내년에 베그젤마 본격화. 유플라이마 7월 미국. 결국엔 미국 시장이죠. 근데 미국 시장이면서 또 유럽에서는 뭐예요? 직판이니까요. 그만큼 수입이 크죠. 옛날에는 30-40% 떼줬는데 이제는 다 먹잖아. 그죠? 자, 가장 기대하는 게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 부분이든 베그젤마든 또 미국에서의 램시마든 트룩시마든 이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셀트는 램시마 SC예요. 내년에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얼마만큼 매출을 일으키느냐. 그죠? 그게 가장 셀트에 있어서 앞으로의 매출의 폭발적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유럽에서 내년에 말 그대로 매출을 크게 SC에서 일으킨다면 미국은 말할 거 없어요. 왜? 결국은 유럽에서 성공하는 이런 케이스가 미국에서 결국은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유럽이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이 자신에게 바이오시밀러 오픈한 지가, 그죠? 확대한 지가 한 2017년밖에 안 됐어요. 16년, 17년? 그죠? 그 이전만 해도 미국은 바이오시밀러 꽁꽁 문 닫아놨습니다. 유럽은 거의 뭐 40, 50%
문을 개방을 했었지만은, 이제 미국이 개방한 지가 한 거의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잖아요. 바이오 의약품의 거의 5, 60%가 미국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의 독일의 이 피아, SC가 뭐, 아무튼 이번 기준으로 독일 27%, 프랑스가 16%, 그죠? 5개국 점유율이 어쨌든 10%를 넘었으니까. 이게 이제 얼마만큼 내년에 15, 20,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뭐 20, 25 SC가 가버리면, 그러면 미국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미국 시장이 거의 이제 IBD 시장이 거의 29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연말에 어쨌든 신청을 하고, 유플라이마 연말에 허가 나오고, 내년 7월에 유플라이마 이제 미국에 출시하면서, 그죠? 셀트의 매출이 급증으로 나간다죠. 그리고 이제 매출, 이제 영업이익률 부분은 이제 셀트가 이쪽 케미칼 부분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케미칼 부분이 다케다를 인수를 함으로써. 그래서 케미칼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옛날처럼 뭐 50, 40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30에서 한 요 4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SC나든지 이쪽이 좋으니까. 자, 시간이 좀 많이 또 걸리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유료 특강에서 요 부분을 가지고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지난주에는 좀 너무 막 시간이 좀 그랬잖아요. 기대하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꼭 여러분들 지난주에 특강 듣고 그 특강비 안 내신 분들 강의료 이번에는 강의료 꼭 내시고, 그리고 2만원 이상 그 강의비 내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공짜로 들으세요. 아시겠죠? 이번 주에는 자,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5만 7천 주 매수해요. 그죠? 자, 오늘 개인들이 8만 8천 주.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사는가 싶더니 그냥 또 제껴버리죠. 그죠? 기관들은 3만 2천 주죠. 금융 투자가 1만 8천 주예요. 자, 근데 이쪽은 관망이에요. 연기금 관망. 전체 매도죠. 사모펀드가 전체 시장에서 매도인데, 사모펀드는 뭐예요? 오늘 14,000주 매수입니다. 이거는 왜? 올라가는 누르려고. 이게 누구야? 이놈 삼성이야. 그죠? 삼성. 몸통. 응? 삼성창고 몸통이에요. 이런 건 내일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쨌든지 간에 개인 물량 부분에서는 차명 성격에 누가 눌렀어요? KB. 오늘 KB 잘 눌렀어요. 그죠? KB가. 나와야 되니까, 그놈들은.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오히려 기관들 부분에서는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그죠? 그리고 다른 관망이잖아. 지금 전체 보험도 관망, 투신도 관망, 연기금도 관망. 전체 시장에서 매도인데.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참고로 보면 보세요. KB가 22,000주, 23,000주 팔았죠. 올라가는 걸 어떻게? 못 올라가게. 이놈들은 또 뭐야? 원래 이제 이놈들은 주가 빠지면은 매수, 올라가면 매도야. 그죠? 그럼 내일 또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일도 약간 뭐 앞으로 한 3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유가. 그죠? 그동안에 매도 매수를 봐서는. 근데 오늘 순수하게 삼성 창고 쪽에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된 여기에는 일부 외국계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여기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놈들도 똑같아요. 누구하고? KB하고. 올라가면 누를 놈들. 의미는 없어. 그래서 오늘 수급에서는 의미는 없으나 여전히 신한이나 JP, 자전 부분에서는 매수. 그러므로 주가가 좀 올랐다는 부분 자체. 그죠? 매도 부분에서는 누구? 한화는 뭐죠? 파생 쪽.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왜 프로그램 매도, 신한이나 한국의 매도가 같이 나올 때 동시에 튀어나오는 게 누구예요? 한화죠. 파생 쪽에서. 한화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한화. 오늘 리베스트는 뭐 조금 아침에 두는 척 하다가 말았죠. CT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수급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전체 시장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반도체 쪽을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의 휴가가 떠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휴가, 미국도 그렇고, 크게 뭐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금 반도체 쪽, 하이닉스 매도가 더 크다는 거, 그죠? 삼성전자보다도. 그거는 이제 다행히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좀 들어와서 이 정도이지, 그죠? 또 개인들이 막 4연속, 그러니까 셀트는 일괄적이잖아, 그죠? 외국인들이든 이쪽,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과 관련된, 근데 삼성전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사면 또 던져버리고, 조금 사면 던져버리고, 그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자, 오늘 연기금 32만이나 팔았어요. 이놈들을, 그죠? 이 자식들 저기 미국 가서 전부 다 애플 사놓고 앉았고,
테슬라 사놓고 앉았고, 우리 주식 팔아다가, 그죠? 앞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어제 이제 공매도가 좀 늘었었죠. 어제 모간스탠리 창고를 통한 공매도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보시면 9,500주예요. 그죠? 오늘 9,500주.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제 어제는 좀 누르는 과정에서, 그죠? 지수가 밀리니까. 오늘도 지수 밀리긴 했지만은, 그죠? 어제보다는. 그러니까 요즘 셀트는 이제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면은 주가가 튼튼해요. 그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이놈도 동시에 같이 미니까 좀 약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자, 오늘 공매도 9,500주 매도죠. 매도인데, 오늘 이제 보니까, 대차 잔고도 지금 이제 1,033만 주. 대차 잔고는 1,000만 주 이상 갖다 놓고 급발하고 있고, 근데 공매도는 지금 249만 주예요. 그죠? 안 늘죠. 공매도가,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크게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결론을 지으면 어쨌든 셀트가 그래도 다행히 그죠? 다행히 양봉을 만들었고 17만 원 또 했고, 오늘 뭐 16만 원 간다 이 자식아. 말 안 한다고 그러지 참. 죄송해요. 제가 꼭 그죠? 꼭 지금 계속 그거 다 해놓고 있어. 그거 뭐 이렇게 안다고 제가 다음에 안 할 것 같아? 그거 다 기록 남아 있다니까 은행에.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 특강은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더 확신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셀트리온이 영업이익을 1조 육박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에 셀트리온을 누가? 개인들은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왜? 위기니까. 누가 위기를 조작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년은 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야,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